안녕하세요. 1000명을 성공시키는 김천명입니다. 첫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대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 내용이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두루뭉술한 느낌을 좀 받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첫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A부터 Z까지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온라인 마케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5년차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선배를 보고 노후가 너무 걱정되는 바람에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선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라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퇴사를 결심하고 부동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무조건 홍보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내고 마케팅을 무작정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바로 블로그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이 블로그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수백만 원, 현재까지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마케팅을 배웠는데 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에 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휴 마케팅을 접하게 되면서 웬만한 수익카드는 전부 다 섭렵을 하게 돼요. 애드센스도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심지어 마케팅 팀장도 해봤고 다단계도 해봤고 보험도 해봤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등등등등등 16가지 이상이 되는 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전부 다 베이스가 됐던 게 다 블로그 마케팅이었고요. 현재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구글,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등등 매체들을 이용하는 광고라든지 모든 한 11가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마케팅 광고 툴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면 제가 그동안 돈 내고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강의를 또 찾으러 다니고 듣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보이고 그런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렇게 돈을 내고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결과가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 철진한 마케팅 방법을 배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로직의 알고리즘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케팅을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한 7년차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어떠한 로직이나 알고리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을 좀 익힌 상태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인연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만 강의를 지금껏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처음 하면 세팅해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A부터 Z까지 총 정리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상적인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이상적인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딩 스토리 스크립트를 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브랜딩 스토리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이 탑을 쌓는 과정이라고 해서 구심력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카카오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굳이 홈페이지를 얘기한 이유는 홈페이지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SNS 이 플랫폼들을 홈페이지로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만약에 없었다, 구심력이 되는 플랫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문의나 어떤 고객에 대한 그런 DB들을 따로 관리를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거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관리도 용이해지고 마케팅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한 10가지가 넘는 SNS 플랫폼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4단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고객을 설정을 하고 브랜드 스토리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폭발시키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단계
이상적인 고객 만들기입니다. 이상적인 고객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상적인 고객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제가 보험을 할 때였어요. 또는 다단계를 할 때라든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팔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은 이 상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서 어떻게 효과를 볼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고객이 있는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이상적인 고객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소상공인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들어서 실행을 해보았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장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야 됐고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실전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고객은 이런 분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고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고객을 설정을 해야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지 않고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하려면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몇 살인지, 성별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고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놔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으면 바로 두 번째인 이상적인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딩 스토리 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객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냐면 7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또는 대기업들도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이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7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해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 자격증, 그리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들만 쭉 나열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그런 게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객은 그런 얘기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궁금하긴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우리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고객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진행했던 이상적인 고객 설정하기에 나온 내용을 1단계에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바로 문제점 제시입니다. 이런 고객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어떤 고난의 역경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서포터인데 우리가 서포터가 돼서 고객의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에 직면한 고객에게 네 번째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 전에 세 번째 우리 서포터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권위를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후기나 이런 걸로 남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서포터로서 자리를 가졌으면 네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인공, 즉 고객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해결책까지 들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행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줬다고 해서 고객은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행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착순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해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촉구하게끔 하는 어떤 트리거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결책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어야만 구매를 합니다. 그만큼 밥숟갈을 떠서 입 안에 먹여줘야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만약에 우리의 이런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고난과 문제점이 발생될지 실패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우리 해결책을 듣고 실행 안 해도 좋아. 그치만 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겪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이 어떠한지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포터인 우리가 나타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해서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될지, 어떤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브랜드 스토리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 마케팅 할 때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1단계에서 주인공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감해주는 컨텐츠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문제점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서포터로서 우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해결책으로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앞단에서 만들어낸 이 7단계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는 컨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가지고 SNS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책자도 만들고 이메일 마케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3단계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멋있게만 만드는 겁니다. 홈페이지의 목적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전환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예를 들면 그게 DB 수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 휘황찬란한 이미지, 동영상,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나열된 어떠한 그냥 한 종이 페이지에 불과해요. 고객이 아무리 들어온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만들 때 딱 들어갔을 때 5초 안에 이 홈페이지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게 5초 안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3초 안에 로딩이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위계 질서가 잘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들어왔을 때 5초 안에 무슨 홈페이지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든 홈페이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홈페이지가 된다고 했죠. 상품을 판매하거나 DB를 수집하거나 하는 등의 홈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만들었던 이 브랜딩 스토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객이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만 만들면 과연 끝날까요? 우리는 이제 이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단에 빌드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은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방법이 막혔을 때 그 막히는 이유가 로직과 알고리즘이 변하기 때문인데, 로직과 알고리즘은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배워야 될 거예요. 배우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로직과 알고리즘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컨텐츠 원소스를 가지고 멀티유즈,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모든 사업의 기반이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로그 컨텐츠 하나로 인스타나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틱톡이나 이런 모든 플랫폼에 대응이 되게끔 컨텐츠를 가공하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올라갈 이미지도 만듭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이 20가지가 넘어요. 자,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티스토리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지식인에도 올립니다.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태그를 달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립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플랫폼들이 또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플리커라든지, 그리고 또 블로그에 사용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인스타 카드 뉴스를 만들어도 되고요. 핀터레스트에도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글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AI 발달 많이 했잖아요. AI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인스타 릴스로도 올리고 쇼츠로도 올립니다.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있어요. 이런 플랫폼에 가공해서 전부 다 올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전략을 선택을 했냐면 로직과 알고리즘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극한까지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트래픽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유튜브가 유행이라고 해서 왜 유튜브만 해야 될까요? 유튜브만 할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른 플랫폼도 하면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유튜브에 쏟을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튜브에는 10의 에너지만 저라면 쓸 겁니다. 10의 에너지만 쓰고 나머지 10의 에너지를 10씩 나눠서 9개의 플랫폼을 더 하겠어요. 이거는 20시간의 법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 높은 성과를 보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1만 시간의 법칙 유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일정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성장이 더뎌집니다. 성장 곡선이 완만하게 이어져요. 그렇지만 1만 시간은 틀렸다라는 20시간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이 20시간의 법칙은 처음 기초만 배우고 빠르게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물론 1만 시간 한 사람보단 성과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20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10개의 플랫폼의 효과를 얻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0개의 에너지를 들여서 한 플랫폼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10배 에너지를 들여서 알고리즘 효과만 최대한 뽑아 먹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플랫폼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되 한 가지 컨텐츠만 가지고 극한까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소스 멀티유즈 어렵지 않은데요. 요즘은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글을 먼저 쓰든 영상을 먼저 만들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각 플랫폼에 맞도록 가공해서 올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물론 각 플랫폼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효과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설정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행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이 첫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고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하고 어떻게든 올려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굉장히 생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략은 제대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